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쿼드러플을 향해 달리고 있는 리그 최강 리버풀을 상대로, 그것도 상대 홈구장 안필드에서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 선제골 장면을 분석하면서 왜 손흥민과 케인이 역습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서 업로드했던 양팀 반응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왜 리버풀 팬들은 알렉산더 아놀드와 코나테를 욕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엄청났던 선제골 장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이 아주 기묘하게 출발했습니다. 토트넘 코너킥 공격을 위해 수비진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로얄이 후방에 남게 되었는데 볼의 흐름 때문에 계속 왼쪽에 남아있다가 이 자리에서 케인에게 롱패스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 패스를 이어받는 장면에서 케인과 클루셉스키 쪽에는 반다이크와 알렉산더 아놀드가 있었고, 중앙으로 진입하는 손흥민에게는 코나테와 로버슨이 좌우를 견제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의 수비를 손흥민이 끌고 가자 뒤따라오는 세세뇽은 노마크 상태가 되죠. 여기서 케인이 한번 공을 접고 중앙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순간 알렉산더 아놀드가 적극적으로 케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정면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 장면 때문에 현재 리버풀 팬들로부터 아놀드가 맹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아놀드는 측면에 있는 클루셉스키를 막아야 한다는 혼선 때문에 오히려 케인에게 중앙을 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케인의 정면이 열리자 손흥민이 갑자기 속도를 내며 침투합니다. 손흥민은 반다이크와 코나테와의 이 간격이 넓고 뒷공간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케인에게 이 라인으로 패스를 받기 위해 뛰기 시작한 것이죠. 이쪽 앵글로 보면 그 공간과 패스길이 더 잘 보입니다. 그러자 코나테와 로버슨 역시 황급하게 손흥민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흥민의 움직임은 패스 타이밍을 놓친 케인에게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던 코나테가 손흥민을 따라가며 이 지역에서부터 사라지게 되면서 케인이 정면을 향해 드리블을 치고 페널티 박스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이러니까 코나테가 다시 바빠집니다. 케인에게 슈팅할 수 있는 박스 정면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손흥민을 버리고 케인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코나테가 케인의 슈팅 각도를 좁히기 위해서 나오면 로버슨은 케인과 손흥민을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침투하고 있는 세세뇽의 지속적인 무방비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케인은 코나테가 접근하는 순간 욕심을 내지 않고 세세뇽에게 왼쪽으로 공을 건네는데요. 손흥민은 이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위치를 판단합니다. 만약 여기서 전진하면서 슈팅을 가져가려 했다면 몇 가지 위험 상황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는 로버슨의 움직임이 골대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태클로 인해 패스가 1차적으로 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버슨의 태클을 통과해도 공간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알리송이 다이빙을 하며 패스를 커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간적으로 라인을 못 맞추면 옵사이드가 선언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게 두려워 너무 뒤에 있으면 이 둘 사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들어오는 강한 패스가 손흥민마저 지나쳐버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런데 손흥민은 가장 좋은 선택지인 로버슨과 반다이크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로버슨은 역동작에 걸리며 패스를 막을 수 없었고, 알리송 역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다이빙을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옵사이드의 위험과 볼이 앞으로 빠질 가능성도 완전히 삭제시키고 말았죠. 위치 선정에 이어 이제 마무리는 손흥민의 몫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쉽게 넣은 것 같지만 이런 장면에서 골을 못 넣는 것은 허다하게 나옵니다. 우선 세세뇽의 패스가 이 짧은 거리로 오면서 무려 3번이나 바운드가 됩니다. 긴 거리가 아니라 짧은 거리에서의 바운드 3번이면 골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긴장과 압박 속에서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공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슈팅하려는 공이 위로 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칫 이 짧은 거리에서도 공이 위로 뜨거나 원하는 부위에 공이 맞지 않으면서 슈팅이 알리송 쪽으로 가서 막히거나, 또는 너무 꺾으려다 보면 골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실수가 나와도 알리송 골키퍼에게 슈팅이 막힐 수도 있었던 실로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슈팅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 참 침착하고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공이 위로 뜨지 않게 슈팅하는 순간 늘 상체가 앞쪽으로 접힙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하늘로 들리지 않고 늘 지면을 향하죠. 그러면서 무리하게 방향 전환하지 않고 슈팅 정확도에 집중하는 저 침착함. 역시 대단하십니다. 오늘 손흥민과 케인이 역습에서 왜 무서운지 확실하게 다시 각인시킨 골 장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며 다른 곳에 공간을 만드는 그들의 존재감은 코나테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고, 그렇게 수비진을 흔들어 놓고 다시 공이 왔을 때 마무리하는 능력은 실로 리그 최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리그 4위 경쟁팀이자 북런던 라이벌인 아스날과의 홈경기입니다. 반드시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성공해 승리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과 더불어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는 최고의 시즌을 만들며 월드컵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그 주변 분들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코코야, 흥민 오빠가 20호 골 넣었다? 역시 멋지지?